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과거를 지나 지금의 마음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장면은 없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깊게 남는 순간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20살을 막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는 꿈이나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살아가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즉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는 동생이 셋 있었습니다. 둘은 아직 학생이었고 막내는 한참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오래전에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일해야지, 누군가는 벌어와야지.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의 여자는 그 당연함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밤마다 노래주점에 나갔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고 웃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술에 섞어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는 손님 테이블을 오가며 술잔을 채우고 손님이 하는 말에 적당히 웃고 때로는 그냥 듣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일하는 여자, 술집에 다니는 여자, 그러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동네는 작았고 소문은 빠르고 판단은 쉬웠습니다. 저 여자? 알지, 그런데 다니는 애잖아. 말 안 해도 어떤 애인지 다 알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서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뜯겨지고 여자의 몸은 바닥에 반쯤 끌려 나갔습니다. 내 남편이랑 만나고 다닌다며? 봤어. 내가 다 들었어.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귀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진 여자에 대한 이미지 하나. 사람들은 말렸지만 말릴 때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럴만하지 않나? 원래 그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여자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 없는 죄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능성 때문에 끝없이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나온 여자는 버스 종점 옆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가게와 집 어느 곳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책임이고 가게는 상처였습니다. 조용히 오래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버스 정비소에서 일을 끝내고 나온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작업복, 손가락마다 굳은 살과 기름때. 남자는 말없이 자판기에서 종이컵 하나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채우고 커피 믹스를 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울음을 멈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춥습니다. 울 때는 더 추워져요. 그 말은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따뜻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 버스 차고지에서 일합니다. 그 말은 설명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냥 조용히 건네진 한 컵의 커피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자는 일을 마치면 버스 종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딱히 누굴 기다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이 유일하게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늘 같은 시간에 차고지에서 나왔습니다. 정비를 마친 버스가 한 대씩 들어오고 또 한 대씩 나가는 그 리듬 속에서 남자의 하루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둘은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는 벤치에 앉아 있고 남자는 옆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숨을 조금 더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할 겁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포기와 체념과 피로가 섞인 그런 표정. 남자는 여자가 웃는 얼굴을 보고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위로보다 더 깊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짜 손을 얹는 말은 대개 아주 작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차고지에서 사람 구합니다. 차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적고 공구 정리하고 바닥 쓸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배우면 됩니다. 여자는 자신을 가리키듯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돼요? 남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같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은 위로도 아닌데 위로였고 설명도 아닌데 설명이었습니다. 그날로 여자는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툴렀습니다. 정비소 바닥엔 기름 얼룩이 있었고 공구는 이름도 생김도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고 새벽에는 햇빛보다 먼저 피로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삶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비소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일하던 애라며 괜찮겠어? 사장이 좀 오지랖이네. 하지만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같이 일했습니다.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쳤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렸고 실수했을 때는 말없이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손을 잡아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서 있는 것이라는 것. 어느 날 마을 부녀의 아주머니가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입술엔 비웃음 같은 미소를 걸고 아니 사장님 왜 그런 애를 여기서 일하게 해요? 동네 이미지 생각은 안 해요? 얘가 어디서 일했는지 다 알지 않아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하는 곳이고 이 사람은 일 잘합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더 벌어졌고
말은 더 자극적이 되었고 여자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여자는 정비소에서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는 사실이 사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끝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는 뜨겁지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둘뿐이라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천천히 서로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서 함께 지낸 시간은 크게 특별한 일이 없는 나날의 반복이었습니다. 엔진에 손을 대고 바닥을 쓸고 손님을 맡고 보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단조로운 일상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몸을 작은 사람처럼 줄이고 있었습니다. 실수라도 할까봐, 말을 잘못할까봐, 무슨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종이컵을 건드려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얼굴이 금방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날들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책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책망도 없었고 한숨도 없었고 잘잘못을 따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몰고 온 노부부가 정비소 앞에서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차지만 가능하다면 더 타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핸들과 낡은 시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살가운 사람이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아주 조금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잊고 지낸 세계에서 온 언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순간을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비소 철문을 내린 뒤 둘은 아무 말 없이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내려앉는 시간, 서늘한 바람과 오래된 오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 남자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대부분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시선도 없이 그저 스스로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머무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정비소 앞의 가로수 가지에서 새 이파리들이 아주 천천히 돋아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침이 이어지고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엔진 오일을 갈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조용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 문장 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그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조용히 작은 보온병을 꺼내어 건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입김 위로 피어오르는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천천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보온병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아주 천천히 마치 낯선 언어를 처음 말하듯 그녀는 입술을 열고 있었습니다.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문장은 눈물 없이도 충분히 울리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조언도 위로의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는 일은 기댐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자리에 머물러주는 일이라는 것을. 며칠 뒤였습니다. 정비소 문을 닫고 둘은 종점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천천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말에는 누구와 어떤 집에서 어떤 미래로 라는 여러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창밖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살면 됩니다. 그 말에는 약속도 맹세도 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던 마음이 입술 위로 천천히 올라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누구의 축하나 소문 없이 둘 사이의 조용한 결심으로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이나 손님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몇 명과 동네에서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소박한 꽃 한 송이씩을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누가 주례를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은 크게 다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삶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함께 살게 된 뒤의 날들은 더욱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아침이면 그녀가 먼저 눈을 뜨고 밥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분 뒤에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같은 공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비소 문을 내리고 둘은 버스 종점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머무는 일은 거창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조용히 늙어가는 일에 가깝다고. 물론 생활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감이 없을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불평도 따지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날의 속도를 맞춰 주었습니다. 아픈 날에는 일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말이 모자라는 날에는 침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 힘도 나지 않는 날에는 정비소 철문 앞에 같이 앉아 그저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라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나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간들 속에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구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정비소의 벽에는 햇빛이 스친 자리마다 색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으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천천히, 조용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버스 종점의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웃음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행동은 서로를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버스는 몇 번이고 종점을 지나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 시간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